네, 오늘 7월 18일 뉴욕 시간으로 월요일인데요.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69%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8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도 오늘 전장 대비 0.81% 하락하면서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간밤에 있었던 국제금융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미국 채권 시장 같은 경우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 마감 무렵, 이제 뉴욕 현지 시간으로 4시 무렵에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965%를 나타냈고요. 2년물은 3.17%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10년물과 2년물 사이 트렌치 사이에 수익률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글로벌 달러화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해서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달러화가 20여 년 만에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위험 선호 심리가 소폭 회복이 되면서 달러화 초강세가 조금은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DXY 지수가 107.4선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이제 100달러대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WTI 가격이 이제 전장 대비 5%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102.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유가가 100달러대에서 마감을 한 것은 일주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장 초반에는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S&P도 많이 올랐었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35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이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 하락 마감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장 초반에는 전일의 아시아장의 투심이 조금 좋았던 점, 그리고 또 가상화폐 시장 가격 반등이라든지 이런 호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받았는데요. 오후에 들어서 이 랠리가 힘을 잃고 조금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슈가 이제 오후에 나왔던 애플 관련한 보도인데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지만 애플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비를 해서 이제 채용 속도라든지 이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시장 투심을 조금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오늘 이제 시장을 뒤흔든 것은 애플에 관련된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오후에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애플이 이제 내년에 채용 계획과 그리고 지출 증가세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소식통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이 잠재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일부 부서에서 이 채용 속도와 지출 증가세를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제 전사적인 흐름은 아니고 일부 부서에 국한된 결정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이 빅테크 기업의 고용 축소 얘기 같은 것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심에 큰 타격을 입혔고요. 또 이제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 애플, 그리고 또 코비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크게 이 실적 호조를 보여왔었던 이 애플마저 약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이렇게 몸을 사린다라는 인식이 투심을 크게 저해를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내내 애플은 이제 월가의 실적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이 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메타, 스냅 이런 빅테크 기업에서 모두 좀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또 채용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감원 계획까지 밝힌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마저도 경기 침체에 이제 채비를 하는 모습이 이제 증시에는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던 이 시장의 낙관론이 애플
채용 줄인다는 소식에 이제 증발을 해버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전문가 블리커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전문가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시총 2조 4천억 달러죠. 애플이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데요. 이 종목마저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 채용 속도라든지 지출 증가를 줄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한다면서 결국 투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처럼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제 두 개 회사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장 초반에 투심을 조금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골드만 같은 경우는 2분기 EPS가 이제 주당 7.73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이제 예상치였던 6.58달러를 크게 웃돌았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제 EPS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2분기에 투자은행들의 M&A 영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성적이 있었지만 트레이딩 수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이라든지 주식 수익률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바로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제한이 되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 종목들의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19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은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또 그 다음 날인 20일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성악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인 테슬라 실적이 20일 날 발표가 되고요. 또 요새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인수 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트위터 또한 22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는 대체로 구독자가 2분기 신규 구독자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가량 신규 구독자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테슬라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중국의 코비드 봉쇄 상황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요. 우선 월가에서는 대체로 이 테슬라 실적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IB의 많은 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일 날 발표되는 테슬라 실적이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호재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이제 조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을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로만 이제 4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의 EPS에 주당 0.4달러, 그러니까 즉 40센트의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바클레이즈는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8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 대비 거의 50%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지금 상당히 이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실적을 발표되고 나서 이것도 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장 마감하고 IBM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IBM의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IBM의 그 향후 캐시플로우에 대한 전망을 회사에서 악화시키면서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는 주가가 하락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7월 FOMC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연준 당국 입안자들은 이제 발언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 대표님 짚어주신 대로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30%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이 CPI가 뭐 전년 동기 대비 9%대로 집계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 다음 FOMC에서 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이 전복 스텝의 가능성이 90% 이상 치솟았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많이 진정이 돼서 30%대로 이제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거의 3분의 1 가량이기 때문에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주말간에 살짝 분위기가 75bp 인상 쪽으로 조금은 좀 더 돌아선 느낌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말간에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6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깜짝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했었던 이제 WSJ의 닉 타미라우스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페드의 어떤 자이언트 스텝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페드 리퍼라고도 얘기를 하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지금 이 기자가 이제 7월 FOMC에서는 75bp 인상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월저널 기사에 따르면 이 정책 입안자들은 100%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요. 이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이 연준 인사들이 말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좀 평가를 해봐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보면 75bp 인상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분위기는 75bp 쪽으로 조금 돌아선 분위기인데요. 오늘 월가에서도 이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오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가 이제 다음번 연준 FOMC 회의에서 금리 75bp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골드만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향후 5년 인플레 전망치가 이제 2.8%로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게 기존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지난 6월에는 이 5년 인플레 전망치가 3%대를 기록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조금 촉발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장기 인플레 전망치가 좀 하향 떨어진 것이 인플레가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할 수 있다면서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100bp 전보 스텝 의견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지표를 확인한 결과 인플레의 범위가 이제 연준의 기대에 비해서 더 광범위해졌다라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지금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7월 FOMC에서 100bp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한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 지수인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미국 7월에 주택시장 지수가 55를 기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이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급락을 한 수준인데요. 지금 이 55라는 숫자는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또 이 지수가 이제 전월치 대비해서 1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이 신뢰 지수가 떨어진 것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일어났을 때 한창이었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지금 상당히 주택 관련 지표가 좀 둔화를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바로 지난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제 부동산 관련 지수를 이제 유의 깊게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주택 지수는 상당히 부진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이제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대부분 섹터가 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이제 결국에는 막판에 고꾸라지면서 대부분 업종이 조금 하락세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자율 소비재 또 자재 관련한 이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쇼크가 장 후반에 그 증시에 급격하게 반영이 되면서 다른 빅테크 종목에도 이 충격이 조금 전이가 된 모습인데요. 애플이 오늘 2% 이상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 다른 시총 상위 빅테크 종목들도 대체로 조금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알파벳이 지금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 오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주 역시 조금 혼재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상승한 반면에 다른 반도체 업종들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융 실적을 발표했던 골드만 같은 경우 2.5%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비트코인이 이제 22,000달러대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또 이더리움도 이제 장중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9%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종목이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